농촌 지역에서 경운기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을 기념해 국보와 보물 90여 점을 전시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미인도 등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경시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경찰청과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매년 잊을만 하면 농기계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경운기 사고의 비율이 높은데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80대 A씨가 본인이 몰던 경운기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전북 임실군의 한 농로에서 경운기가 쓰러져 80대 B씨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경운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12,000농가를 대상으로 발생한 농기계 신체 손상 사고를 조사한 결과 경운기 사고 비율이 24%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운기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운기는 일반적인 차량과는 다르게 완충 장치가 없고 탑승자가 외부에 완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경사로, 급회전 구간 등에서 운전자가 튕겨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경우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 농가에서는 경운기를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된 기기가 많고 대부분 고령층이 이용하는 점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됩니다. 힘이 딸리신 분들이 갑자기 들어닥친 차라든가 이런 걸 어떤 카브로 돌 때나 이런 데서 못해서 도랑에 빠져서 다치는 분, 차하고 부딪혀서 다치는 분, 이게 경비도 노화대가 더 잘 안 듣고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리잖아요. 이 밖에도 경운기는 주행 방향을 조작하는 조향 클러치가 평지일 때와 내리막일 때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급할 때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농가에서 이제 10년, 20년씩 운전을 하신 분들도 반대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헷갈려서 급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농로나 이런 곳에 운행하실 때는 좌우를 항상 잘 살피시고 조작이 반대로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경운기는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안전수칙 숙지 없이 작동하면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커브길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며 운전자 한 명만 탑승을 하고 반사판을 부착을 하고 일몰시 운전을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익숙한 농기계라도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작을 삼갈 것을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2011년 대구미술관 개관 이후 13년 만에 대구의 새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오랜 준비 기간을 마치고 개관했는데요. 개관 첫날 전시를 보려는 사람들로 미술관은 북적였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해설한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진품이 대구에 왔습니다. 1940년 안동의 오래된 집에서 발견된 훈민정음을 간송 전형필 선생이 구입한 이후 서울 밖에서 전시된 건 84년 만에 처음입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이자 역사이자 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조금 더 현대적이고 예술적으로도 선보이고자 단독 실내 마련을 했고요. 대구 간송미술관이 8년간의 준비 끝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관 기념전은 여세동보 세상 함께 보배 사마로
간송 전형필 선생이 수집한 문화유산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개관전을 통해 국보와 보물 40건 97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이 개최한 역대 전시 중 가장 많은 규모의 국보와 보물을 내놨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부터 보물로 지정된 김홍도의 마상청행, 겸재 정선의 작품까지 걸어다니며 보이는 작품 대부분이 국보이고 보물입니다. 또 다른 전시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립니다. 신윤복의 미인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갸름한 얼굴에 그윽한 눈매로 무언가 응시하는 여인의 모습을 소수의 인원이 감상할 수 있다 보니 작품을 본 시민들에게 더욱 깊은 여운이 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 섬세한 그 세필의 그 느낌 그대로 살아 있었고, 그 통통한 볼살이라던가 또 그 눈의 표현이 너무 한국의 그 전형적인 눈매인 것도 예뻤고. 대구 간송미술관은 지역민이 우리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고 문화 보국 정신을 연결 확장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지류문화유산의 수리보건기술과 노하우를 유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 또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13년 만에 대구에 들어선 새로운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대구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문경시의회가 제2중앙경찰학교 문경시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문경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연 5천여 명의 신임 경찰이 체류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절실하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는 문경시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충주 중앙경찰학교와 가까워 상호 발전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문경시의회는 결의안을 경찰청과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9월 4일부터 추석 직전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유통업체를 점검합니다. 점검 품목은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입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실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두부류,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영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기 의원입니다. 우리 경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임무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 예산,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면밀하게 따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의 행복과
경주시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제대로 서여질 수 있도록 재정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경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를 맞아 정부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인구 국가 비상사태로 공식 선언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등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우리 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예산 구조 조정과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경주시 저출생 대응 기금 설치 제한 등 여러 방면으로 힘써 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가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2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가운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고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102세 생일을 맞은 영국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해 화제가 됐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해군에 복무했던 마네트 베일리 할머니는 다른 스카이다이버와 함께 상공 2100m에서 뛰어내렸는데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며 열정과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데요. 미국의 다이애나 나이아드는 64세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77km의 바다를 헤엄쳐 건넜습니다. 5번이나 시도한 끝에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미국의 해리엇 톰슨은 92세 나이에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암을 2번이나 이겨낸 그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1920년생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강연과 집필 등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죠. 또한 이순재 배우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70년째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2년 전 95세로 타계한 송혜 선생님은 사망 직전까지도 국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현역 최고령 MC로 활약했습니다. 이처럼 나이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지혜를 얻으며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를 이유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문경경찰서는 동네 후배를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 5명을 검거했습니다. 구속된 A군 등은 지난달 24일 새벽 4시쯤 문경 시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과거의 일을 빌미로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으로 피의 차량을 특정해 추적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은 새벽 6시 23분쯤 예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습니다. 추적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사건 당일 상주와 문경에서 각각 1명을, 30일과 31일에 칠곡과 경기도 의정부에서 나머지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